자, 컵스하고 매치 경기. 이 경기는 아까 내가 인트로 좀 하고 반갑습니다. 경력 16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6월 22일 내일 메이저리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들 오늘 오후 경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라인들은 다 좋았다. 뭐 키움 라인, 그 다음에 LG가 경기 중이니까 라인은 좋았는데 두산하고 SK 이렇게 박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이제 생방송에 오시게 되면 그 뭡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. 쉽게 말해서 뭐 몽키리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득점 다득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NC하고 KT 이 경기 승패는 몰랐지만 저득점이 예상되는 게임,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들어왔던 게임인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. 의미가 없고 롯데 경기는 종료되었네요. 키움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메이저리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아까 낮 경기 때 미리 이야기했다. 무슨 경기를 이야기를 했다? 내일 메이저리그 중에서 새벽 경기 중에서 컵스하고 뭐 이 매치 경기 누가 좋아 보인다? 시카고 컵스 승 상당히 좋아 보인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랄까 다르비슈 그 다음에 바르가스 확실히 선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. 시즌 초반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다르비슈는 이제는 잊어라. 완전히 돌아와 버렸다. 최근에 다저스전에서도 호투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최근 흐름 자체가 다르비슈가 너무나 좋다. 그런데다가 컵스는 올 시즌 홈 승률도 압도적이다. 그리고 이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컵스는 6월 들어가가지고 팀 타율도 좋고 그 다음에 자투 상대로도 꾸준히 타율이 6월 들어서도 좋다는 부분들. 그래서 이 바르가스가 어차피 이닝 소화 능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바르가스 내려가면 매치 불패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이긴다 당연히는 아니고 컵스가 새벽 경기죠.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컵스 승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오전에 배팅할 수 있는 게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. 텍사스하고 화이트삭스 이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반대로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 게임. 뭐냐면 텍사스가 여러분들 의외로 지금 올 시즌 지금 뭘 하고 있다. 텍사스는 이상하게 승률이 생각보다 텍사스가 성적이 좋으면서 지금 그래도 와일드카드 전에 지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. 텍사스가. 그리고 텍사스는 올 시즌 홈 승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다. 텍사스 홈 승률 장난 아닙니다. 65%. 그리고 화이트삭스는 원정 승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텍사스는 우투 상대 올라왔을 때 당연히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앞서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양 팀의 흐름을 보자는 거지. 흐름을. 왜?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최근에 양키전 때 좀 잘했죠. 2승 2패로 또이또이 했고 근데 그 승하고 나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화이트삭스로 돌아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굴 만나가지고 클리블랜드 만나가지고 이틀 연속 두드리 맞았지만 어제 새벽에 내 텍사스 경기를 거의 1회부터 9회까지 풀로 봤습니다. 왜? 롯데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경기를 풀로 봤는데 초반부터 이 비버 여러분들 비버 자체가 변화구 끌키기 시작하면 상당히 치기가 어렵죠. 근데 이 비버를 초반부터 장타가 엄청 터졌죠. 그런데다가 이 텍사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비버가 1회 이후부터는 안정돼가지고 거의 칠 수가 없는 공을 던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텍사스 타자들이 이 타격감 자체가 그 다음에 빠따 타구의 질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. 그리고 추신수 같은 경우에도 4타수 무안타였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첫 번째 타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타석들 전부 다
거의 안타성 타구들이 다 나왔었지. 그래서 텍사스가 지금 누가 빠져있다? 뭐 갈로 좀 빠진 지 오래됐고, 그 다음에 펜스가 빠졌죠. 펜스가 어떻게 보면 텍사스에서 타점에서 엄청 효과를 많이 봐줬었는데, 펜스가 이제 다음 주 중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공백이 조금은 있으나 결국은 이 추신수, 그 다음에 산타나, 앤드루스, 이 카브레라 요쪽 상위 타선 라인들 자체는 확실히 좋다. 텍사스 라인 자체가. 자, 그러면 내일 이 선발 자체가 누가 논다? 텍사스는 후라도가 노고, 그 다음에 화이트 삭스는 로페즈가 노입니다. 근데 둘 다 역시나 선발에서는 누구 한 명을 믿고 가기에는 상당히 믿음직할 친구들은 아니다. 왜? 후라도 역시나 이 친구는 이제 지구가 빠른 스타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변화구 자체가 좀 끓여야지만, 우리 키움 강승님, 알겠습니다. 자, 나중에 방송 끝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. 분석 끝나고. 그 직구 자체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변화구성 제구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날 보면 좀 끓긴다. 근데 결국은 후라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종합 기록을 봤을 때 뭐가 우타라든지 자타한테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다. 우타한테. 그리고 피홈런도 많다. 그리고 탈삼진하고 볼넷 비율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. 근데 이 후라도가 그래도 패보다 승이 많이 할 수 있던 이유 자체는 뭐 역시나 이 득점 지원 무려 4.5점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의 득점 지원을 받고 있다. 그리고 최근 3경기를 종합해보더라도 후라도는 홈에서는 잘 던지지만 결국은 원정을 가게 되면 별로 썩 좋지를 못하고 있다. 오케바리 결론 내렸을 때. 그리고 상대 전적은 뭐 4이닝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차마 뭐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. 그러면 이 로페즈는 뭐야?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화이트 삭스에서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아직 나이도 어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, 이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직구 자체가 상당히 빠르죠. 거의 뭐 155 요렇게까지 노고 150km대 중반 쭉쭉 뿌리는데, 근데 결국은 이 직구하고 거의 슬라이더 투피처인데 아직은 이 친구 역시나 뭐가 많다. 작년에도 피홈런이 많았고, 그리고 올 시즌에도 확실히 이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직구에 대한 자체가 공은 빠른데 결국은 무브먼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보게 되면 피홈런이 무려 수치가 2가 넘어간다. 2가. 그러니까 한 경기당 피홈런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홈런을 2개 맞는다는 거야. 그럼 상당히 이거 큰 거죠, 여러분들. 어마어마한 수치다. 그런데다가 뭐 로페즈는 올 시즌 원정에서도 성적이 최악이고, 그 다음에 최근 3경기를 종합해봐더라도 방어율도 높고, 그리고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뭐가 있다? 득점 지원도 떨어지는 데다가 결국은 이 자타한테 약점이 3할 5푼 4리, 이 약점 자체가 내일 이 텍사스 자타 라인들에게 딱 먹음직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렸다. 그런데다가 뭡니까? 텍사스는 올 시즌 우투 상대로 이게 24위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뭐 화이트 삭스는 항상 우투 상대로 올 시즌 내내 약했던 부분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우리 홈에서 이 텍사스가 우투 상대로 타율도 높은 데다가 그리고 뭐 득점 자체가 평균적으로 우투 상대로 6점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. 그러면 양 팀의 불펜 자체는 어차피 이 경기가 선발이 누구 하나 터져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후라도보다는 누가 더 터질 확률이 높다? 로페즈가 터질 확률이 확실히 높다. 왜? 텍사스가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홈에서는 항상 집중하는 게임을 펼쳐온 데다가 그리고 뭐 불펜을 비교해보더라도 누가 어느 팀이 확실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둘 다 못하고 있죠.
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우리가 단순히 텍사스의 빠따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득점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페즈가 원정에서 약했던 부분, 그 다음에 이 자타한테 올 시즌 내내 이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, 그리고 홈에서는 우투 상대로 무려 득점이 6점대 이상을 뽑고 있는 이 텍사스, 내일 또다시 텍사스가 이 경기를 잡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텍사스 승! 보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 경기 가자. 세인트하고 에인절스. 요것도 좀 뭐랄까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합시다. 세인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승률이 좋고, 그 다음에 뭐 우투 상대는 그냥 무난하고, 그 다음에 에인절스도 원정 승률 나쁘지가 않고, 그 다음에 우투 상대로도 성적이 좋다. 근데 포인트가 뭐야? 내일 와카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에인절스는 캐닝이 나옵니다. 와카는 이제 뭐 더 이상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. 큰 키를 바탕으로 빠른 직구를 던지는데, 이 와카가 올 시즌 문제가 뭐냐면 기복이 너무 심해.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. 와카가 잘 던지는 날이 진짜 가끔씩 한 번 있고, 그거 외에는 그냥 어이없게 무너지는 날도 많았고,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최근 3경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 와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. 그런데다가 홈에서는 오히려 더 성적이 좋지 못하는 상태. 오케이 바리. 그 다음에 캐닝은 뭡니까? 캐닝은 이제 올 시즌 신인인데 직구 자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93마일 뿌리면서 뭐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던지는데, 결국은 캐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친구다. 왜? 이 볼스한 비율도 좋고, 그 다음에 단 약점이라는 거는 캐닝 같은 경우에는 피홈런이 많고, 그 다음에 결국은 아직 이 변화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. 하지만 최근 3경기를 종합해보더라도 확실히 안정적인 거는 누구다? 물론 캐닝도 7점은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다. 선발 올라왔을 때 3실점 뭐 4실점. 하지만 이 와카보다는 실질적인 투구 내용을 봤을 때는 누가 더 낫다? 캐닝이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. 왜? 3경기 종합하더라도 WHIP에서도 캐닝은 1.06이었다. 대신 방어율은 5.5. 그러니까 주자 나갔을 때 적시타를 많이 맞았다는 거지. 그리고 와카 같은 경우에는 봐봐. WHIP도 무려 1.7 최근 3경기 종합해봤을 때, 그리고 방어율이 무려 6점대다. 6점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경기는 뭐가 문제다? 지금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격감 자체가 미친듯이 살아났다. 얼마 정도로 살아났다? 뭐 업튼이 하나 복귀했다 해가지고 뭐 업튼이 뭐 와가지고 뭐 트라웃도 아닌데, 그 업튼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이런 자원은 아니지만, 이 에인절스의 어디 라인 자체가 이 라스텔라부터 6번까지 와, 이거 무시무시한 타선이 발생돼버린 거야 지금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. 그에 비해 세인트는 뭡니까 지금? 야마모토한테 그냥 털려버려. 그 다음에 뭐 겨우 마이애미 어제 하루 이기더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다. 세인트루이스 9회에 끝내기 견제선을 당하지를 않냐. 그냥 뭐 세인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최근에 세인트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좋지를 못하고 있는 데다가, 자, 이 경기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. 어떤 거? 전체적으로 우리 6월달 들어가지고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팀 타율이 2할 5푼 8리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상태. 그리고 에인절스는 확실히 6월 들어가서는 팀 타율 자체가 상승세를 하고 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좋지. 근데 문제는 뭐야? 최근 홈에서 이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우투 상대로 타율 자체가
1할 9푼 7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. 이거 반대로 잘못됐습니다. 1할 9푼 7리밖에 안 나오는데 뭐 에인절스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종합해봤을 때 우투 상대로 무려 팀 타율이 지금 3할이다. 3할. 확실히 이 경기도 어떻게 결론 내려진다.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가 홈에서는 불펜들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경기 확실히 초반부터 에인절스가 2점 내지 3점 요 정도만 내주게 되면 이 경기는 쉽게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 세인트 타자들이 전부 다 스윙 자체가 선풍기 스윙이 워낙 많은 팀이다 보니까 에인절스 캐닝한테 고전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. 이 매치업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? 에인절스 승!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에인절스 승. 에인절스 승. 그 다음에 다저스하고 콜로라도 이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.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할 게 하나 있죠. 어떤 게 있다? 내일 일단은 누구는 결장이다. 콜로라도의 스토리는 일단 결장입니다. 스토리는 결장이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누구도 안 놓을 수도 있다. 이 경기가 콜로라도의 에이스인 아레나도가 오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일 출전 여부가 미정입니다. 아레나도 GTD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다가 내일 보자. 콜로라도는 올 시즌 이미 뭡니까? 다저스한테 수입을 한번 당했었다. 그리고 이제는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어떤 게 포인트냐면 다저스가 올 시즌 홈 승률이 무려 80%다. 80%.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8번은 이기고 2번밖에 안 진다는 소리죠. 그만큼 홈에서는 다저스가 승률 자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데다가 뷰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올 시즌 지금 단 1패다. 단 1패. 단 1패. 이렇게 1패할 수 있는 이유는 방어를 대비해서 득점 지원도 나쁘지가 않고 3점이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. 선발 치고는 3점이면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뷰러 같은 경우는 홈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. 올 시즌 이미 뷰러 같은 경우에는 이 콜로라도 원정 가가지고 쿠어스필드에서도 깔끔하게 이 콜로 타자들을 상대로 잘 던졌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3경기를 봤을 때 이 뷰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 자체가 미쳐있다. 2승 무패에 22이닝 동안 단 9안타 그리고 WHIP가 무려 0.45 쉽게 말해서 주자를 안 보내고 있다. 아예 주자를 내보내지를 않고 있다. 그 다음 방어율이 무려 0.4 그런데다가 뷰러 같은 경우에 올 시즌 가장 좋아진 부분들이 뭐가 좋아졌다? 이 볼삼 뷰 봐봐. 9대1이다. 9대1 그런데다가 피안타율도 작고 피홈런도 작고 피안타율도 작고 와 이거는 너무나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 마르케스는 뭐야 이거 마르케스. 마르케스도 역시나 빠른 공을 던지는 친구고 뭐 150km 초중반대 던지면서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 최근 들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슬라이더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무기로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. 슬라이더 커브. 근데 이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 올 시즌 특징을 보게 되면 뭐 확실히 쿠어스필드 말고 원정에서는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. 마르케스도. 그리고 마르케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 3경기는 어차피 쿠어스필드 이런 거 포함했기 때문에 요렇게 안 좋다고 하지만서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마르케스의 성적을 보게 되면 이 볼삼 뷰는 상당히 좋죠. 왜? 구위가 좋기 때문에. 대신에 어떤 부분에서 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. 이 피안타율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. 평균 9개. 당연히 이제 쿠어스필드 어느 정도 감안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 매치업은 선발에서는 확실히 뷰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매치업. 그런데다가
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6월 들어서 팀 타율이 조금 저조하고, 그 다음에 콜로 같은 경우에는 6월 들어서 팀 타율이 미쳐있다.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아레나도가 놓을지도 안 놓을지 미정이고, 이미 중심 타선의 스토리도 지금 결장이 이미 확정된 상황. 또한 다저스는 꾸준히 어떤 부분에서 우투 상대로 꾸준히 잘 치고 있다. 또한 뭐가 있냐면, 자, 항상 콜로라도 경기 이야기할 때, 콜로라도라는 팀 이야기할 때 홈과 원정은 무조건 구별해야 된다. 왜?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쿠어스 필드 자체가 여러분들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가 일반적인 구장보다 타구가 뻗어나가는 것 자체가 10% 이상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. 10% 이상. 그리고 또 뭐 이 투수들이 왜 무덤이냐면 변화구 자체가 공기 압 때문에 더 꺾일 게 더 안 꺾인다는 거지. 그래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우투 상대했을 때 무려 타율이 더 올라갑니다. 2할 7분대로 올라간다. 홈에서 우투 상대했을 때. 그런데다가 뭐 득점 같은 경우에도 우투 상대로 6점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뽑을 수 있는 팀이고, 반대로 이야기하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된다. 원정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투 상대 팀 타율이 거의 2할 2푼 8리까지 확 떨어진다. 그래서 이 최근 3경기 5경기 요거는 굳이 수치에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. 왜?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쿠어스 필드 그 샌디 전에 있어가지고 양팀이 치고받았던 그 부분들도 있고, 대신에 근데 콜로라도도 쿠어스 필드 나와서도 애리조나 상대로도 계속적으로 타격감은 좋은 상태. 근데 이 경기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. 다저스의 불펜은 절대 믿을 수 없다. 하지만 뷰러가 올 시즌 뭐까지 된다. 이닝 소화까지 되고, 그리고 여기는 다저스의 홈이다. 그리고 이 뷰러가 이미 올 시즌 한 차례 콜로라도 상대로 호투했던 기억도 있는 상태.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어디로 가는 게 맞다? 저는 이 경기 다저스 승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다저스 승 봅니다. 여러분들, 다저스 승입니다. 오랜만에 다저스 승을 가는 게임. 오케이? 그래서 저는 내일 일단은 메이저리그 경기들 중에서 요 정도까지만 요렇게 요 정도 게임 가지고만 쇼부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됩니까?